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이철이 장영자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이 좀 약하면서도 이름 좀 있는 건설 회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 대신 어음을 받는데 2배에서 최고 9배까지 받았습니다. 그 어음으로 뭘 하느냐? 사채 시장에서 활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 투자 같은 걸 해서 또 돈을 불리는 거죠. 바로 그 과정 곳곳에 대통령 친인척의 힘이 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감히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좀 전에 전화드렸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장영자가 명예회장, 이철이가 회장으로 있는 소공동 대화산업 사무실에 모 은행장이 찾아왔다. 장영자로부터 점심값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바로 그 은행장이다. 자, 그날 회장님께서 일부러 전화를 주셨기에 회장님께서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랬었죠. 제가 그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 집사람이, 우리 그 명예회장이 대신 나갔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행장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 겁니까? 보름 전에 장명예 회장님 뵀을 때 저한테 주신 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스러워서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드렸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회장님, 전 이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걸 몰라서 이 돈을 드렸겠습니까? 자, 그냥 넣어두세요. 정말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불편해서입니다. 이 돈 봉투 도로 받았다고 제가 날벼락 맞으면 책임지십시오. 이철이를 찾아간 은행장은 당시 조흥은행 임재수 행장이었다. 그는 훗날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는데 뇌물을 받고 나중에 겁이 나서 돌려주었을 뿐이라며 업무상 배임죄와 뇌물수수죄로 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다. 3년형을 받은 임 행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뇌물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고 업무상 배임죄 부분도 상고하려고 했지만 이미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난 후였다. 회장님,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합니다. 무슨 낌새? 방금 명동 사채시장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날짜로 3억 원짜리 우리 공영 토건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돌려도 되느냐고 합니다.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깡한 거랍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래도 혹시 장영자가? 예, 그 여자가 유통시킨 게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90억 원만 수혈해주고 시중에는 어음 180억 원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큰일이구만, 이거. 쿠웨이트에서도 계속 적자 행진인데. 회장님,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우선 그 180억 원을 융통해보자고. 180억 원이나요? 그건 위험합니다, 회장님. 방법이 없잖아. 먼저 막아놓고 따지자고. 여보세요? 장 회장님, 공영 토건의 변강우입니다. 네. 사업 잘 되시죠, 변 회장님? 장 회장님, 담보형 어음은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는 게 관행입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변 회장님. 지금 절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음마다 배서했습니다. 제가 직접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부도 낸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나요?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해서 어떻게 일해 먹습니까? 하지만 시중에 어음이 그렇게 많이 나돌면 우리 회사에 대한 신인도가 말도 못하게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변 회장님. 그럼 저한테서 가져간 90억 원 당장 갚아주세요. 예? 그렇게는 안 되시죠? 설사 내가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에 간다 해도 내가 배사 넣으면 추록해서라도 해결해요. 저희가 워낙 어려워서 180억 원 어음 돌아다니는 거 해결해드려요? 예? 그걸 어떻게... 어음 360억 원 주세요. 180억 당장 만들어드립니다. 예? 공영토건은 1957년 변호석 씨가 설립한 회사로 창립 초기 국내공사와 문화재공사를 맡아오다가 77년 기업공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지의 해외 건설에 참여하면서 급성장했다. 특히 70년대 말부터 성장세가 두드러져 79년도에 도급 순위가 27위였으나 80년에는 23위, 81년에는 18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기업이든 부도는 곧 종말이다. 그해 가을 공영토건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원칙적으로 15% 안에서 억제할 계획이며 식료품 물가 상승률 역시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미 1,600만 솜을 방출하고 방출 가격은 추수기까지 5%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철이 장영자가 공영토건 일신제강의 어음을 시중에 돌리며 지하경제를 주무르고 있을 무렵 5공화국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 발전 계획의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걱정이야. 응? 수출 지원은 줄이면서 수입 자유화는 확대하고 정책 금융은 축소하면서 실질 금리는 보장하고 이 야당은 둘째치고 여당에서도 저항이 많을 텐데 예? 결국 5차 5개년 계획은 이렇게 가자는 건가? 예,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우리 김수석이 내가 물가 안정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이거 더는 시비 걸지 말라고 입마감하는 거지. 카카, 아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극복해야 할 산입니다. 하지만 나도 뭐 이 늘상 욕이나 먹어서 되겠어? 어?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좀 만들어줘야지 말이야. 카카,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건 이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뭐야? 지난 연말에 컬러 텔레비전 송출 개시했고 앞으로 6개월 후면 프로야구도 탄생합니다. 게다가 조만간 올림픽 개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아니지. 이 칼라 텔레비전이니 프로야구 출범 같은 걸 갖다 이 내치적으로 보이기에는 좀 그렇고 에? 이 선이 좀 굵직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건 없나? 이 그렇잖아도 이 인기 없는 대통령이 경제라도 잘했다는 소린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카카, 당장의 인기만 생각한다면 쉬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추곡 수매가, 공무원 월급을 전년도 대비 30%만 올려줘도 기절할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한마디로 돈만 풀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플레가 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카카. 지금은 과감하게 국민들한테 고통과 인내를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거랄까요?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 5차 5개년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그거로구만. 1981년 8월 24일 동아일보.
제5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기본 방향이 옳게 접근되었다고 특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안정을 정착화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점이다. 둘째, 경제 성장을 민간 주도에 의하여 순리대로 추구하는 자세이다. 셋째, 경제의 자유경쟁 체제, 개방 체제, 비교 우위 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끝으로 미흡한 점은 있으나 나름대로 복지 증대에 적극적인 성의를 보인 최초의 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1981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해였다. 전년도인 1980년 12월 1일에 시험 방송을 거쳐 4월 1일에 완전 컬러화를 이룬 컬러 텔레비전 방송 시대가 개막됐다. 그야말로 총천연색의 방송에서 광고도 총천연색, 정부의 정책도 과감한 총천연색이었다. 올림픽 유치를 성공했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도 1981년 7월 말부터였다. 1970년대를 거쳐온 통행금지를 해제하기로 한 것도 그 해였다. 유흥업이 야간 경제의 총화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야말로 경제 논리로 무장한 군사정권이 풀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풀기 시작한 해가 1981년이었던 셈이다. 홍 박사, 우리 경제수석실에 와서 한 일주일 되는 것 같은데 국토연구원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예, 수석님. 하지만 국정운영의 핵심 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사실 홍 박사 데려오느라고 내가 고생 좀 했다는 거 알아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경제수석실에는 원래 연구위원 제도가 없었다는 거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급인 경제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그래서 연구위원이라는 직제를 만든다니까 주변에서 반대 여론이 줄줄이 나오는 거야. 청와대도 그런 게 있군요. 청와대도 사람 사는 곳이거든. 특히 나같이 책만 쳐다보다가 온 사람처럼 이 얼굴이 허연 사람은 자칫 따돌림 당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가깝게 말씀드렸지. 그래서 단박에 해결하셨군요. 역시 김 수석님이십니다. 역시는 또 뭐요? 요즘 밖에서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는데요? 역사상 5공화국 경제수석실만큼 힘센 부처나 기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동 분야 하나만 빼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전 분야를 이 경제수석실에서 쥐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대통령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런 막강한 힘이 아니라 안정된 가운데 과연 조용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 그거예요. 이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 오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와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못하도록 꾸준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건 각하께서 하실 역할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요, 홍 박사. 5공화국 경제를 전두환이 살렸다, 김재익이 살렸다라는 저마다의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를 한 특정인이 살리고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경제수석 김재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하드웨어가 잘 지켜주고 구동되게끔 만들었다고. 김수석, 각하 뵙고 오는 길입니까? 이수석. 네, 각하 심기가
어떠십니까? 괜찮으시던데 왜요? 그 민정수석실에 무슨 일 있습니까? 이 각하 친인척 관련 일들이 자꾸 불거지는데 이 허화평 수석기에 들어가면 또 난리를 칠 거고. 그 대개는 우왕좌왕보다는 전공법이 답이 되던데요. 전공법이라.